네,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 2단원하고 3단원에서 회계, 우리 재무관리와 기업재무를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회계 지식들, 그 중에서도 재무제표에 대해서 복습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앞 동영상에서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가 뭐였지에 대해서 한번 다시 기억을 상기시켜 봤고요. 그리고 요 2.3 세금 부분에서는 기업에게 있어서 세금이 되게 중요한 이슈구나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예시를 보시면 2016년에 JP모건 체이스가 세금으로 한 28%를 냈대요. 그리고 2016년 월마트는 한 30%를 세금으로 냈대요. 그러니까 내가 번 거를 100이라고 보면 진짜 그 중에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 정부 세금으로 나가고 있는 거니까 현금 유출 중에 큰 부분 중에 하나가 세금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큰 이슈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세금을 줄여보려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뭐 개인들도 마찬가지죠. 그 아르바이트를 한 번이라도 해보셨으면 요즘에는 다 국세청에 신고가 되니까 아르바이트 하고 내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 세금이 떼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내가 받는 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거기서도 세금을 뗀다. 그럼 얼마나 막 화가 치미지 않으세요? 자,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세금 이슈가 되게 기업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고민거리가 되겠구나 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내는 세금 중에 대표적인 게 여기 나와 있는 법인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 세금 과목을 혹시 나중에 들으시면 이 법인세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배우실 거고, 여기서는 그냥 이게 개념만 아시면 되는데, 지금 미국은 그 21%로 통일이 되어 있어요. 원래는 그 전에는 회사가 나는 이익에 따라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회사는 몇 프로의 세금, 그 다음에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몇 프로,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몇 프로, 과표 구간이 정해져 있었는데 지금은 21%로 통일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회사든지 어떤 이익이 나든지 그냥 무조건 소득이 21%를 정부 세금으로 지출해야 되게 지금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떤 개념이든지 전체 합을 그 나누는 개수로 나누면 그게 평균이 되고, 한 개 어쩌고 저쩌고, 영어로는 마지널 어쩌고 저쩌고는 뭐냐면 한 단위를 더했을 때 그 추가로 들어가는 거를 한 개 어쩌고 저쩌고라고 경제학에서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회사가 평균적으로 내는 세율을 평균 세율로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고, 영어권에서는 미국에서는 뭐 1달러, 우리나라에서는 뭐 10,000원이 될 수도 있고 1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한 단위를 더 이익으로 낼 때마다 그 중에 세금이 얼마나 더 나가지를 보는 게 한 개 세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요한 거는 요 2단원에서는 요 앞에 나왔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차이,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대표적인 계정 과목들, 항목들을 아시는 게 더 중요하고, 여기 세금 부분에서는 기업에게 있어서 세금 유출이 현금 유출로 꽤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세금이 있구나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그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단원에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 재무제표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재무상태표 그리고 손익계산서가 있고,
회계를 조금 배우신 분들은 여기에 더해서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표, 그리고 주석 이렇게가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현금 흐름과 관련된 것이 현금 흐름표인데 왜 현금 흐름표라는 게 따로 있냐면 회계는 발생주의 원칙 그리고 수익 비용 대응 원칙이라는 것 때문에 실제로 현금이 나가지 않았지만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돈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았지만 이익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뭐 이런 경우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그런 거 다 떠나서 그냥 무조건 현금 들어왔으면 현금 들어온 거고 현금이 나갔으면 나간 거라고 표시를 하는 게 현금 흐름표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회사가 벌어들이는 전체 현금 흐름은 주주에게 나가는 현금 흐름과 채권자에게 나가는 현금 흐름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뒤에서 보여드릴 건데 현금 흐름표는 영업 현금 흐름으로부터의 현금 흐름 네. 뒤에 넘어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다시 우리가 앞에서 보셨던 US 코퍼레이션의 재무 상태표와 그리고 이어서 US 코퍼레이션의 2018년 손익계산서를 우선 다시 한번 여기 가져왔고요. 요거를 가지고 현금 기준으로 이제 계산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영업 현금 흐름을 계산하는 방식은 요것과 같아요. EBIT에 감가상각비를 다시 더하고 세금 빼고 하면 이게 영업 현금 흐름의 현금인데 앞에 우리가 나왔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나오는 숫자들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하면 이렇게 628이 영업 현금 흐름이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자본 지출 부분과 순운전 자본 부분도 마찬가지로 실제 현금 나간 자본 지출, 실제 현금이 나간 순운전 자본 들어온 거, 뭐 이런 거를 계산을 해볼 수가 있고, 이런 걸 다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개념보다는 지금은 실제로 현금을 나가고 들어온 거를 통해서 보는 게 중요하구나 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현금 흐름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고, 그거를 총 현금 흐름은 채권자로부터 오는 현금 흐름과 주주로부터 오는 현금 흐름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자산으로부터 오는 현금 흐름과 채권자에게로 가는 현금 흐름, 주주에게로 가는 현금 흐름은 각각 이렇게 계산을 하실 수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 각각을 뭐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지금은 기억을 하실 필요는 없고 현금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계속 교과서에서만 말씀드리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왜 현금 흐름을 살펴보는 게 중요한지를 요 예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몇 년 전에 이슈가 되었던 모뉴엘이라는 회사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뭐냐면 그 어떤 투자자들한테 돈을 받아놓고 사기를 치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보면 현금이 늘어났어. 아니면 현금성 자산이 늘어났어. 그러면 그 현금이 진짜 영업으로 해서 영업 활동에서 온 건지 아니면 단순히 차입을 했기 때문에 늘어난 현금인지 뭐 이런 거를 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기로 고소가 된 모뉴엘이라는 회사는 당시 재무제표에는 영업이익 넷인컴이 1,000억이 넘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였어요. 근데 그 뒤를 넘어가서 현금 흐름표를 보니까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뭐야 이게? 마이너스 15억이 적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상으로는 발생주의와 수익비용 대응 원칙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발생을 하긴 했는데 그거는 내 통장에 1,000억이 들어왔다는 게 아니고 회계적으로 1,000억의 이익이 발생했다는 것이지 실제로는 현금으로는 마이너스 상태였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이렇게 현금 흐름표를 조금 보는 걸 알았거나 아니면 뭐 회계를 조금이라도 배웠던 경우라면 이런 회사한테는 투자 안 했을 건데 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 당시에 모뉴엘, 주식회사 모뉴엘의 현금 흐름표인데 지금 보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맨 첫 번째 그냥 이런 거는 우선 무시하시고 맨 처음에 보면 지금 이게 마이너스 15억이에요. 그러니까 뭐 회계적으로는 어떻게 뭐 받을 돈 빨리 받고 줄 돈 늦게 주고 해가지고 뭐 어떻게든 맞출 수 있는데 실제로 현금 흐름 들어오고 나가는 건 내가 어떻게 통제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실상인 현금 흐름을 뜯어봤더니 마이너스 15억인 상태였고 그거를 투자자들이 모르고 막 너도 나도 투자를 해가지고 사기를 당하게 된 거였죠. 그러니까 여기 2.4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무상태표, 뭐 손익계산서 보는 거 중요해요. 중요한데 회계사 그리고 세무사들이 많이 보는 현금 흐름표도 조금 볼 수 있으면 보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예로 모뉴엘이라는 회사의 케이스를 통해서 아 이렇게 현금 흐름이 중요하구나 라는 거를 좀 전달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3단원 넘어가서 나오는 첫 번째에서 3.1 현금 흐름표 부분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릴 건데 현금 흐름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크게 세 가지 항목을 나눠서 현금 흐름표가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영업을 잘했나로부터 발생하는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과 돈을 빌렸거나 아니면 투자를 했거나로부터 현금이 왔다 갔다 한 걸 표시하는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과 그리고 어떤 투자를 했거나로부터 발생하는 현금 흐름,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이렇게 세 가지로 회사의 현금 흐름표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회사의 현금 흐름표는 첫 번째, 회사의 본질인 영업으로부터 발생한 것 그리고 돈을 빌렸거나 누구에게 투자를 했거나에 대한 재무 활동 그리고 내가 시설에 투자를 했거나 아니면 새로 인력을 채용을 했거나에 대한 투자 활동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되고 현금 흐름표를 뜯어보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A라는 주식회사의 현금 흐름표인데 어쩌고저쩌고가 많은데 다 무시를 하고 큰 숫자만 보시면 첫 번째 이 회사는 영업 활동에서는 현금 흐름이 뭐 굉장히 많이 플러스가 났는데 투자 활동으로는 마이너스인 상태 그리고 재무 활동으로는 플러스인 상태예요. 그래서 그 해 말의 현금은 어쨌든 플러스인 상태인데 정리를 하면 영업을 잘 하고 있고 뭐 그 영업을 하기 위해서 빌렸는지 돈도 많이 빌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회사는 지금 미래의 어떤 기계나 설비나 땅이나 공장 아니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회사인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 회사는 지금 현금이 플러스 상태이긴 한데 영업으로 잘 벌고 있고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서 또 현금은 빠져나가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돈을 많이 빌리기도 하는 그런 회사가 지금 재무적으로 굴러가고 있구나 라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다른 이제 B회사로 넘어가 볼게요. B회사의 손익계산서인데 지금 보시면 이 B회사는
전기에 비해서 요번 해에 매출이 늘었고 뭐 매출 총이익도 늘었고 뭐 단기 손익도 뭐 그냥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손익계산서 뭐 2016년과 15년, 15년과 16년이거든요. 8기랑 9기라는 게. 그래서 요거를 보면 이 회사는 그냥 썩 괜찮은 회사인가 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이 B라는 회사의 현금 흐름표를 뜯어보니 단기, 그러니까 제 2016년의 현금 흐름이 이게 뭐야? 영업으로 오는 돈을 오히려 까먹었고 투자도 많이 하고 있긴 한데 이 기말에 플러스 현금 난 게 뭐 때문이었어? 돈을 빌려왔기 때문에 현금이 플러스인 상태였다. 그러면 이 회사는 지금 영업은 잘 안 되고 있고 그런데 또 투자는 엄청 많이 하고 있어. 그러기 위해서 돈이 없으니까 또 돈은 엄청 많이 빌리고 있어. 그러면 약간 좀 위험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이 회사에 돈을 빌려주는 은행이다 아니면 투자자다라고 하면 이제 앞으로 더 돈 빌려줄 때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볼 아니면 이자를 더 많이 내라고 할 그런 상황의 회사인 거죠. 요렇게 현금 흐름표를 보면 회계적으로는 약간의 조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현금 흐름을 가지고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금 흐름을 이렇게 보면 투자자로서 조금 더 이 회사를 주의 깊게 관찰을 할 수 있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여기는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 아닌데 그냥 정리를 쉽게 생각을 해보시면 이래요. 만약에 회사가 영업활동이 잘해. 그러면 영업활동으로 계속 물건 팔아서 돈이 계속 들어오잖아.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그렇게 잘하는 회사는 투자도 계속 미래를 위해서 투자, 신제품, 뭐 R&D 개발 투자, 막 특허 이거 계속 투자하겠지. 그리고 이렇게 투자를 하려면 돈을 빌리기도 하겠지만 들어오는 돈이 많으니까 갚기도 잘 하겠죠. 요런 게 이제 잘 굴러가는 현금 흐름표상에서 잘 굴러가는 회사들의 특징이고 이제 그 반대가 현금 흐름표상으로 좀 계속 안 좋아질 수 있는 회사들의 대표적인 케이스인 거죠. 영업 안 돼서 계속 돈 안 들어와. 그런데 돈이 부족하니 직원들 월급 줘야 되고 관리비 내고 인건비는 내야 되니까 돈을 빌려와. 그런데 돈을 빌려오려면 담보 잡혀오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 공장 이런 거 팔아야 돼. 그러면 이거 다 회사 미래를 위한 거를 다 팔게 되니까 이런 특성들을 보이는 회사들, 현금 흐름 관점에서 이런 특성들을 보이는 회사들은 앞으로 안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시간을 마치기 앞서서 이게 뒤에 또 연결돼서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용어 하나만 알고 가실게요. 분식회계라는 말을 언론이나 뉴스나 뭐 책이나 말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작년에 한창 이슈가 됐었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주식 하시는 분들은 이거 삼바라고 많이 줄여서 표현하는데 그 회사가 분식회계를 했니 어쩌니 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그 분식회계는 여기 표현을 하면 분식이라는 거는 한자인데 이거를 뜯어보면 예쁘게 화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화장을 심하게 하면 범죄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는 이게 뭐 법을 따라가는 건데 이게 좀 애매한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분식회계,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회계를 막 조작을 하게 되면 이거는 범죄 행위를 하게 되는 거고 1학년 때 경영학 원론 수업을 들으셨거나 아니면 다른 회계 과목에서 들으셨을 거예요. 앨론이라는 앨론이라는 대표적인 그 에너지 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회사는 지금은 없어졌어요. 분식회계를 크게 저질러가지고 다 파산했거든요.
분식회계를 해서 파산한 게 아니라 파산을 했는데 뜯어보니까 분식회계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앨런의 CEO도 징역 24년을 선고받았고 직원들도 뭐 갈 데가 없게 된 거죠 갑자기. 그래서 요런 이슈가 나오는 개념이 분식회계라는 말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것도 또 판단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에 따라서 또 논란이 있긴 한데 어쨌든 IMF 외환위기 당시 대우그룹도 뭐 분식이냐 아니냐 뭐 그런 거 가지고 논란이 됐었고 지금은 대우그룹 자체는 없어졌지만 그리고 그때 분식회계를 했다고 판단을 했고 그거를 도와준 회계법인 하나가 또 크게 날라갔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 이제 회계법인 하나가 이제 이때 줄었잖아요. 그래서 요런 개념이 분식회계라는 거고 회계적으로는 조금 이렇게 예쁘게 조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2단원 끝부분에서 배운 현금 흐름, 기업의 현금 흐름은 좀 조작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면 투자자로서 뭔가 정보를 선택할 투자를 할까 말까를 판단을 할 때에 더 좀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여러분들은 우리는 나중에 회사에 가게 되면 CEO로서 그러니까 투자를 받아야 되는 회사 입장을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것까지도 신경을 쓰시라라는 거를 반대로 또 말을 해주고 있는 거기도 하죠. 네. 그리고 여기를 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2단원, 3단원에서 본격적인 진도를 나가기에 앞서서 회계 공부를 조금 복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회계에 좀 이상한 개정 과목 하나가 있죠. 그게 뭐지? 감가상각이라는 건데 그거는 실제로 돈이 나가지 않았는데 비용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때문이야? 발생주의 원칙하고 수익비용 대응 원칙 때문에 그런 이상한 애가 생기는 거다. 근데 이거는 생각을 해보시면 이래요. 조금 읽어보면 우리는 사람들은 대체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숫자로 얘기하면 정확하다 생각을 하죠. 예시를 보시면 1분기 매출이 얼마였다. 그래서 그게 전분기 대비 얼마 증가했다. 라면 이거를 마치 우리는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과학인 것처럼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게 진짜 사실일까?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보시면 어떤 회사가 있어. 정수기를 어떤 회사가 있어. 근데 그 정수기를 판매하는 임대를 해주는 회사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고객한테 100만 원 4년 계획을 하고 100만 원 동안 이렇게 5년짜리를 이렇게 100만 원에 팔았다. 그러면 이 100만 원이라는 이익을 첫 해에 다 잡아버릴 것이냐? 하면 회계의 발생주의랑 수익비용 대응 원칙 때문에 그게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1년 차에 50만 원만 잡고 나머지 50만 원을 5년 동안 뿌리는 거지.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20 뭐 이렇게 딱 이제 n분의 1에서 뿌리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1년 차에 50만 원을 잡으면 이제 1년 차에 10 또 비용 잡아지고 2년 차 10, 3년 차 10, 4년, 5년 10 이렇게 잡아지는 거 비용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100만 원을 5대5로 할 거냐, 6대4로 할 거냐, 이거 누가 정한 거예요? 누가? 아니 이 회사가 정한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발생주의라는 것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거고 좀 이렇게 임의적인 측면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얘기를 해보면 밀어내기 매출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연말이나 연초에 세일 되게 많이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특히 자동차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CEO나 이 경영진들 성과가 회사 수익과 연동돼 있다 보니까 연말에 가가지고 매출이 좀 부족하면 이렇게 막 그냥 지점으로 대리점으로 이렇게 막 매출 밀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대리점, 우리
곳곳에 있는 대리점 입장에서는 물건 받았어. 그러면 어떻게 받은 거 팔아야지. 그러니까 연말이나 연초에 차 사시면 싸단 말이에요. 조금은. 이게 뭐 때문에? 본사에서 그냥 막 밀어내는 거야. 회계적으로라도 이렇게 어떻게 매출 채우려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연말이나 연초에 물건 값이 조금 싼 것도 있어요. 그것도 물론 이게 빅세일 뭐 연말 세일하고 밀어내기의 경계가 어디냐라고 하면 되게 애매해요. 애매한데 현대기아차도 되게 뭐 밀어내기 때문에 문제가 많았었고 지금도 무슨 뭐 보도나 그런 거 들어보면 조금씩은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남양유업도 요 밀어내기 때문에 밀어내기 매출 때문에 엄청 문제됐었잖아요. 그러니까 본사 입장에서는 재무제표상 이익 매출을 많이 잡고 싶으니까 그 해가 끝나기 전에 지점으로 다 매출로 잡아버리려고 물건 팔아. 그러면 어쨌든 매출은 잡히는 건데 그 물건은 팔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대리점 지점들에서 막 눈물을 안고 막 10%, 15%, 막 50%막 할인해서 팔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게 발생을 하는 게 이제 밀어내기 매출이라는 거구나 라는 거를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무제표에서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만 봤을 때는 이렇게 회사들이 약간 좀 뭔가 손을 쓸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현금 흐름에 대해서는 돈이 들어왔으면 딱 들어온 거고 나갔으면 딱 나간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현금 흐름표까지 좀 보면 실제 회사가 돈을 벌었나? 잃었나? 어디서 얻었나? 이게 제대로 얻은 건가를 파악을 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고 이제 현금 흐름이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좀 머릿속에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요번 동영상에서는 2단원 여기까지 하고 다음 단원 그리고 동영상에서 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